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상반기 건보의 필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를 분석해 봐야지 하반기 어떻게 대비할지 알 수 있잖아요. 채용 대행사도 바뀌었기 때문에 상반기를 참고해야지 이제 하반기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반기 건보 출제 경향부터 하반기 대응법까지 알아볼 텐데 저는 공단 출제진을 믿었는데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건보의 장점이 이제 제가 건보 영상을 이제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부 출제진이 합숙 출제를 해요. 그래서 건보에 안 맞는 문항을 걸러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대행사가 바뀌더라도 문제 유형이 많이 안 바뀌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정작용, 그 필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요. 원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단 지문이 다수고 실무 능력 평가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인크루트가 잘 낸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진이, 공단 내부 출제진이 잘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피셋이야, 피셋. 그냥 피셋이었어요. 그 자료적인 거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냥 건보 같은데, 즉 건보 시험인데, 이거 실무 능력 평가하는 시험인데, 이거 느낌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왜 했어요, 이분들? 그래서 평을 들어보면은, 원래 인크루트가 내던 시험과 달리 건보 관련의 이제 내용 비중이 절반도 안 됐다. 이런 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보 시험 자체가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대단히 잘 내고 있다. 그리고 정말 실무 능력을 평가하려는 좋은 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잘못한 건 뭐냐면, 실용 문서를 많이 썼었거든요. 공단, 그간의 이제 건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단에서 쓰는 이제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제도라든지. 건보니까 제도 같은 거 많잖아요. 지원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출제돼가지고, 이게 누가 봐도 건보 시험이고, 실제로 실무하려면 이런 문서 봐야 될 텐데, 실무 능력 평가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던 게 건보인데, 그냥 국어 시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비문학이에요. 인재상이 달라졌나? 공단이 이제 국어 인재가 필요해진 거죠, 이제. 국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크루트가 출제할 당시는 실무 문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확실히 직무 능력 평가라는 이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공단 관련 없는 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이 공단 출제진들이 피셋을 선호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셋이 아니면 우리 공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응용술이라든지 논리 퍼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료의 분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크루트가 출제할 때보다 자료의 분량이 뭐 체감되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료는 줄었는데 자료가 주니까 이제 러닝 타임이 줄어들잖아요, 문제를 푸는. 그래서 억지로 시간을 좀 쓰게 만드는 계산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과정을 추론하고 막 이게 뭐 식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상 이제 후기들을 분석하고 실제로 치고 온 사람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했을 때 분석을 엄청 많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이제 피둘이 아니라 피셋이에요, 피셋. 피셋 독해입니다. 계산만 복잡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엽적인 내용, 정말 꼼꼼히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에서도 이제 이런 공단 있으신 분들은 그런 규정 같은 거나 뭐 그 제도 같은 거 꼼꼼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엽적인 게 출제됐다면은 그런 게 없었어요, 거의. 막 추론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일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 집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과 독해. 그러다 보니까 계산과 독해만 남은 이 건보 피지컬 100. 자, 정정할게요. 건보 없습니다. 피지컬 100입니다. 그냥 독해 연산 피지컬 100이에요. 야, 그러니까 계산 빠르고 독해 능력 좋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건보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준비를 안 해도 될 정도가 돼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후기들을 볼게요.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볼게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난 채용 대비 유형이 너무 달라 당황했다. 특히 수리가 많이 달랐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이거 보이시죠? 국어 피지컬이다. 건보 관련 질문 어디 갔냐. 이분은 이제 뭐 여러 번 치신 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해가 수리처럼 분수 대소 비교만 하는 데는 특이한 유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수리도 아니에요. 문제결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 뭐 연산법 이런 게 보통 안 통하던 게 인크루트고, 그러다 보니까 연산 빨리 하는 게 진짜 중요했었는데 또 연산법이 통한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의수문 전체적으로 지문이 짧다고 생각했다. 지엽적이진 않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지난번보다는 짧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응수는 안 보였다. 그 다음에 추론이 없다 보니까 이런 후기가 나오는 거야. 의사소통이 뭔가 쉽게 풀려서 내가 잘못 푼 건 아닌가? 뭐 이렇게 할 정도였다는 거죠. 헷갈리는 게 없었다. 비교적 러닝 타임이 길었던 거지 헷갈리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엽적이거나 추론이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거의. 그리고 이분 예상과 완전 다른 거죠. 건보 관련 질문들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계산이 복잡하지 않았고, 여기는 뭐 또 다른 의견이긴 한데, 여기서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계산해도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로 자료 해석이었다. 그러니까 피세피들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냥 쉬운 피세 문제집. 그러니까 막 어려운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문제집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관리 스타일의 자료 해석 문제가 많았다. 자원관리 스타일이라는 거는 비용이나 뭐 이런 조건들, 이런 것들 이제, 해석해서 푸는 거, 자료 주고, 자료 해석이죠. 그 다음에 그 명제 참거지 뭐 이런 거, 그냥 다 자료 해석이다. 명제 참거지 논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료 해석, 다 자료 해석. 그 다음에 숫자도 친절하게 안 주고 더럽게 계산되는 유형이었다. 어렵다는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더럽다. 자료 분량이 많은데 이상하게 줄 간격 때문인데 잘 안 읽혔다. 뭐 수리는 뭔가 익숙한 듯. 기존 경보와는 다른. 추론 따위는 없었다. 그냥 계산 달려였다. 다 똑같죠. 다 똑같죠. 물론 이런 게 나오긴 했어요. 뭐 보험료 계산하는 게 나오기도 했고. 모두는 없었다. 그러니까 요것들만 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그냥 피셋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중합니다, 중하. 그러니까 억지로 러닝타임을 늘리려는 타임킬러 문항들이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골라 푸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냥 읽기만 해도 답이 쑥쑥 골라지는 문제가 있는 반면 정말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다단계 계산을 해야 되는 유형들이 막 섞여 있었던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지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뢰를 안 밟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피셋 문제에서 타임킬러 문항을 구분할 때 이런 기준을 많이 쓰거든요. 자료가 2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1개일 때보다 2개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으면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 식까지 있으면 무조건 식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료 일치, 불일치 문제 중에서도 모든 선지가 계산을 해야 되는 선지가 있고 계산 아예 필요 없는 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1번 보기 봤는데 연산해야 되는 거예요. 2번 보기 봤는데 연산해야 돼요. 3번 보기 봤는데 연산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점 보면은 이거 다 연산이구나. 이 문제 제껴. 이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계산 단계를 여러 단계 거쳐야 되는 거. 표가 나와 있는데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가지고 뭐 요거 평균 때린다든가 뭐 이런 거죠. 다단계 복합 연산.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눈, 그게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패스가 중요해진 거예요. 이게 쉽다고 하더라도 피셋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풀 수는 없거든요,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피해가는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지컬 좋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건보 지문이 나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보 문제집을 푸는 게 도움은 됩니다. 근데 건보에서 벗어난 문제도 많고 일치 위주라서 약간 글을 이해하는 능력보다는 빨리빨리 이 매칭해가지고 단어 같은 거 매칭해가지고 일치 불일치를 기계적으로 빠르게 푸는 게 이제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루틴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하루에 얼마 정도 분량을 목표로 해놓고 계속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안 하면 이건 빨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한산응의 피들 출제 능력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산 지옥으로 만들려고 한 의도였던 것 같은데 인크루트와 다르게 약간 치밀하지 못했어요. 인크루트가 좀 치밀하잖아요. 왜? 그 연산법이 안 통하게 만드니까. 근데 이제 원래 기존 건보와 다르게 연산법이 어느 정도 통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뭐 분수 대소 비교라든지 어림산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해서 피셈 문제 푸는 능력. 이게 원래 건보에서는 많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였는데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드리면은 간단해요. 그냥 단순 양치기보다는 일치 불일치 있잖아요. 요걸 빨리 풀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연습 많이 하시고요. 계속해서 루틴으로 돌리시고 또 이제 그냥 피셈 문제, 자료 일치 문제나 연산 문제를 많이 풀기만 하기보다는 연산 스킬 있잖아요. 우리 어림산이나 분수 대소 비교 이런 거 활용에 초점을 두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타임이 오래 걸리는 이제 피셈 유형들 이건 사람마다 케바케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 평가표 유형 같은 게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그래프가 오래 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임킬러 문항을 밟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풀 때도 한 문제당 이제 그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가지고 나는 이런 유형은 무조건 시험 가면은 풀지 말아야 돼. 스킵해야 돼. 이런 게 생겨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는 빨리 준비하는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이제 그 우리 헬스 하시는 분들 근손실을 막고 선명도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그냥 매일매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감을 잃지 않고 오타 감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더 빠르게 연습하는 지속적 트레이닝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목표랑 정해놓고 루틴으로 만드세요. 하루하루 얼마 정도 이제 특히나 요 두 개 중요하잖아요. 연산 문제랑 그다음에 일치 문제. 요 문제를 갖다가 하루에 몇 문제 정도 아니면 몇 시간 정도 투자하겠다 생각으로 그냥 하루에 당연히 해야 되는 루틴으로 만들어서 그냥 쭉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모듈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셨다. 우리 빨리 준비하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